네, 안녕하세요. 인천 기술사학원입니다. 오늘 지금 뭐 오후에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찍기 시작하는 건데요. 오전에 1교시 토목시공 기술사 122회 시험을 치렀죠. 1교시, 2교시. 지금 이제 3교시 치르고 있을 것 같은데요. 1교시 문제 나왔었던 거에 대해서 카페 네이버 인천기술학원 카페에다 올리긴 했는데 이걸 한번 또 유튜브로 또 올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또 찍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122의 토목시공 기술사 1교시 기출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이 문제를 보면은 터널 막장 전방 탐사, 그리고 터널 뭐 어쩌고저쩌고 뭐 있는데 우리가 일명 부르는 게 TSP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용적 팽창, 그리고 제어 발파 분적도. 여기까지 읽으면서 좀 뭔가 느끼시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뭘 느끼시냐 그랬더니 한글이 써져 있고요, 그리고 영어 풀네임이 이렇게 써져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져 있어요. 조금 매우 친절하게 잘 출제가 됐고요. 여기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이 유추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6번을 보니까 건설 통합 시스템, 이 영어를 잘 몰라도요, 어느 정도 컴퓨터가 들어간 건데 뭐 건설이네, 뭐지, 뭐 통합된, 뭐 포함된, 뭐 그런 거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뭔가 생각할 영어 단어를 보고 좀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문제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121회에 비하면은 토목시공 기술사 용어 문제가 조금 쉽고, 그리고 조금 더 공학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이 가치 있게 출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라 썼는지 한번 이제 봐볼게요. 자, TSP 이 너무 쉬워요, 그죠? 교재 그대로 나왔어요. 교재 뭐라고 나왔냐 그랬더니 교재 이제 보니까 뭐 탄성파를 이용해서, 그죠? 그리고 송신기랑 수신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 게 있어요. 그리고 일반 토공 맨 뒷장에 보면은 거기에 TSP, GPR 이렇게 나와져 있는 교재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SP를 물어봤죠, 그죠? 근데 저는 GPR도 알아요 라고 이런 식으로 TSP랑 GPR에 대한 그 부분을 비교표 같은 거를 이용해서 하면은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좀 크게 한번 볼게요. 뭐 TSP, 물론 이게 맨 처음에 이걸 그 시험장에서 그냥 갑자기 얘기를 하려면은 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비교표를 조금 자주 만드시다 보면은 좀 괜찮겠죠, 그죠? 아무래도. 그래서 뭐 TSP는 원리가, 중요한 건 이제 비교표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원리 부분은 먼저 있다 그러면 원리 부분은 먼저 쓰는 게 좋다라고 그랬는데, 탄성파냐, 그쵸? TSP는 이제 충격에 의한 거예요, 그쵸? 탄성파고요. GPR은 어떤 초음파 같은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탄성파냐 아니면 초음파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여기 이제 발파를 하는지 발파 유무라 그럴 수가 있겠죠, 그죠? 발파 유무. 그래서 TSP는 뭐 발파를 하고요. 아니면 얘는 미발파 뭐 이런 거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적용 대상, 공사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뭐 물론 이거 이제 TSP 같은 경우는 전방 그 탐사긴 해요, 그죠? 근데 이제 TSP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터널에서, 그죠? 문제가 이제 또 터널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됐으니까 그냥 터널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GPR은 지하 매설물, 지하 매설물 탐사 쪽으로 조금 많이, 그쪽으로 이제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만 쓴다 그래도 크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정도만 써도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점수는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만약에 이제 뭐 이게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 초음파라기보다는 그냥 레이더 뭐 이렇게 쓰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 그러면은 뭐 비고 같은 거 이제 써서 여기에 대해서 꼭 뭐 제가 수업 시간은 뭐 그래프를 이렇게 좀 그리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그래프를 뭐 꼭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TSP나 아니면 GPR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은 그냥 묶어서 뭐 TSP는 어차피 문제 출제가 된 거니까 TSP에 대해서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GPR을 이 부분에 조금 그림을 그려서 교재에 있는 그림을 뭐 쓰면은 조금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뭐 그런 방법으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벌킨 교재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벌킨과 수치를 비교하는 표, 그래프를 하나 그리고 그 밑에 제가 그림 그린 거, 그 그래프 표를 만든 거 기억이 나시겠죠? 수업 시간 한 거. 뭐 그런 거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어렵진 않잖아요, 그죠? 자, 제어 발파입니다. 이게 조금 아쉬운 문제긴 한데 LG에서 만든 PCS4는 아시죠? 그죠? 그래서 라인 드릴링, 프리스플리티, 쿠션 플라스틱, 스무스 플라스틱 이 네 가지 종류를 용어 답안에다 옮기려고 다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좀 어렵겠죠, 그죠?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묶는 그림 제가 수업 시간에 한 거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용해서 하든가 아니면은 투아치 터널 같은 거를 이용해서 하는가. 뭐 제가 뭐 매번 수업 시간에 똑같은 그림으로 그림을 그리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회차에서 이제 투아치 터널, 어떤 회차에서 그냥 하나로 묶은 거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린 부분들인데 결국은 이게 좀 서술형 문제로 서술형 문제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내용이 워낙 좀 많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교재에는 이제 한 페이지로 정리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원리만 잘 들어가게 써 주시면은 그리고 투아치나 아니면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 주신다 그러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은 답안이 예상이 됩니다. 자, 붕적토 그죠? 뭐 잔류토가 됐든 붕적토가 됐든 뭐 해성 점토가 됐든 강의 때 문제점이 항상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좀 써주시면 좋다. 공부를 하시면 좋다. 문제점이 없는 흙들은 시험 문제 아무래도 안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흙들을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붕족토를 설명을 함에 있어서 그림을 그렸을 때 애추랑 어떻게 이제 틀린 것인지 그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좀 명시를 해주시면 참 좋았을 것 같고요. 조금 말이 비슷하죠, 그죠? 뭐가 비슷하냐 그랬더니 붕적토와 풍적토, 그죠?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답안지에 제가 이제 자꾸 왜 비교표를 하냐 그랬더니 이게 이제 A를 물어봤는데 저는 B도 알아요라고 뭐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형성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붕적토는 이게 약간 붕괴가 돼서 흘러내려서 산기슭에 퇴적한 거죠, 그죠? 그래서 붕괴 후 산기슭 퇴적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쓰면 되겠죠, 그죠? 풍적토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바람에 의해서 그 사막 같은 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바람에 의해서 돌이 깨지고 그리고 그게 점점 깨져가지고 사고같이 뭐 만들어지고 뭐 그런 것도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풍화에 의한 입경 조립화 뭐 이런 식으로 뭐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이 형성 원리가 만약에 내가 써야 될 글이 좀 길다라고 하면 두 줄에 걸쳐 가지고 시험장에서 쓰셔도 되고요. 뭐 그런 식으로 뭐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답안지는 요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첫 줄만 써드리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렇게 지금 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다 요것만 쓰고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밑에 뭐 기초지반으로 역할 뭐 그래서 그 기초지반의 역할이 어떤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뭐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전부 다 해줘도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거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만 이제 설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LCC 순현갑법. 사실 발장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현갑법과 영갑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도 만들어 드렸고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순현갑법과 영갑법에 대한 그래프라고 하고 그냥 그렇게 쓰셔도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왜냐 그랬더니 채점하시는 분도요. 순현갑법이 뭔지 아마 정확하게 아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오늘 출제된 문제를 보니까 순현갑법, 건설통합 시스템, 추정가격 무려 총론이 첫 번째 교시에 3문제씩이나 출제가 됐어요. 이쪽 계통에 계신 분이 출제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분이신 것 같아요. 이 3개 문제를 출제를 하신 부분이. 그래서 아주 전문가시겠죠. 근데 채점위원이 또 이쪽 계통에 채점위원이 들어서 채점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라고 치면은 그냥 제가 알려드릴 현갑법 그것만 하셨어도 크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정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투자하려는 금액과 투자로 발생하는 전 투자 기간의 현금 유입을 기대 이율로 할인하여 얻은 현가를 비교하는 법을 순현가법이라 한다. 말 자체가 조금 어렵죠. 우리 이제 토목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경제 이론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니 앞으로 발생하는 현가에 대한 부분을 현재 투자 가치로 봤을 때 어느 정도가 플러스가 되느냐 따지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남은 공사 기간 동안에 내가 공사를 할 건데 지금 이게 순자산 형태로 순영업이익 형태로 봤을 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거를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IC 뭐 영어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은 가능하시리라 봅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었던 글의 CIC에 대한 정의 부분이 있어요. 그거 보실 분들은 요거 링크 찾아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컴퓨터, 그죠? 그리고 통합된, 그죠? 그리고 건설이라는 이렇게 뜻이 있네요. 요거 3개 단어를 봤을 때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러면 그것이 본인이 이제 이 단어 3가지를 합성해서 들었을 때 그게 떠오르는 게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시험 문제에 대한 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기획, 설계, 유지, 관리, 생산 뭐 이런 것들을 컴퓨터로 통합하여 건설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하나로 묶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BIM 같은 거 이용한 통합 시스템 컴퓨터를 이용한 게 될 수도 있겠죠. 드론을 이용해서 촬영한 것을 컴퓨터로 이용해서 분석하고 하는 게 될 수도 있겠죠. 등등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7번 추정 가격 역시 총론 문제네요. 근데 견적 보시는 분들이 되게 유리한 답안인 것 같아요. 맨날 현장에서 측량만 하시고요. 그리고 맨날 현장에서 공사 관리만 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려울 수는 있어요. 추정 간격이 도대체 뭐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요. 투찰하기 전에 투찰하기 전에 이미 국가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 겁니다 라고 해서 나오는 건데
부가세를 빼고 나오는 거예요. 공급가를 따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광급자재대를 뺀 금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출된 금액, 여기서 산출된 금액이라는 거는 내역서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광급자재대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정도, 이것만 써도 정확하게 이제 알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그런데 그럼 뭐 추정 가격의 목적, 산출 목적 뭐 이런 거 쓸 수 있겠죠. 이거 뭐 이런 내용을 지금 쓰면 될 것 같아요. 입찰 및 계약 방법의 결정 기준, 적격 심사 기준의 적용 범위를 규정, 대형공사 내역 입찰, 수의 계약 등의 대상 여부 판단 기준용으로 이제 쓰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추정 가격만 쓰는 것보다는요, 예정 가격을 같이 비교하는 표. 보통 입찰하신 분들은 추정 가격이 뭐고 예정 가격이 뭔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정 가격까지 눈치채고 썼다 그러면은 매우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예정 가격이 도대체 뭐냐 라고 했을 때, 계약 담당 공무원이 낙찰자 또는 계약자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해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 미리 작성되는 금액을 말하죠. 즉 다시 말해서 뭐 아무래도 조금 추정 가격은 맨 처음에 이제 설계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예정 가격은 내가 투자라는 금액에 가까운 금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뭐 어려운 말은 아닌 건데, 뭐 해봤어야지 안다 라고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타설 콘크리트 이음, 이 콘크리트 이음 문제가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그죠? 오래간만에 나온 거 맞나요? 제 기억은 건데 저번에 나왔었나? 글쎄요. 제가 머리가 조금 요즘에 안 좋아져서 그건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근데 이음인 이긴 이음인데 역타설이래요. 순타설이 아니라, 순타설이라면은 이 역타설이라는 말 자체를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콘크리트 이음이다라고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 되는데, 이게 역타설이네요. 뭐 어쨌든 보통은 이제 버린 콘크리트 치고요, 기초 콘크리트 치고 벽체 콘크리트 치고요, 슬라브 콘크리트 이렇게 이제 진짜 밑에서부터 위로, 근데 위에서부터 밑으로 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직구, 위에서부터 밑으로 굴착을 하죠. 굴착을 하면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벽체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뭐 역타공법도 그렇게 일부 하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역타공법이 그렇게만 하지는 않아요. 뭐 어쨌든 결국은 위에 공구리부터 치고 밑에 공구리를 나중에 치었을 때, 그래서 위에 거랑 밑에 거에 들어가는 그 이음,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메꾸는 거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해봐 가지고 좀 거푸집을 어떻게 제작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라고 이제 쓰면 될 것 같은데, 뭐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요, 수업 시간에 한번 이거 부분은 정확하게 거푸집 제작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따로 얘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래서 타설 순서에 따른 이음 발생 현황과 그 이음에 따른 보수 보강 방법, 그리고 이음 시공시 주의사항,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교량 문제만 나오면 사실은 어려워요.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말 자체가 조금 뭔가 레벨이 좀 있는 듯한 그런 말들이 들어가져 있는 문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정식이라 그러면 우리가 현수교에서 타정식 알죠? 타정식과 자정식. 그죠? 일부 타정식이래. 현수교는요 무조건 타정식 아니면 자정식밖에 될 수 없어요. 주 케이블이, 그쵸? 데크에 묶느냐 땅바닥에 묶느냐, 딱 두 가지잖아요. 근데 사정교가 아니네, 현수교가 아니네요. 사정교네. 그러니까 사정교를 보면은 보통 어떻게 생긴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뭐 생겼는데 거의 일부 타정식이래요. 그러면은 사정교의 케이블은 기본적으로 현수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케이블이 데크에 묶이죠. 그래서 전부 다 자정식이에요. 그죠?
딱 봐도 그렇게 이제 알겠네요. 근데 그 중에서 딱 하나나 두 개, 몇 가지만 데크에다 묶지 않고요. 땅바닥에 묶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부 타정식이네요. 그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부 타정식은 요렇게 데크에다 이렇게 묶은 게 일부 타정식이고요. 일반적인 사정교는 전부 다 데크에다 묶으니까 자정식이 되겠죠. 제가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적용 기대 효과는 걷어 강제량이 감소되고요. 주타 콘크리트량 저감이 되고 케이블 1에서 2% 정도 감소가 됩니다. 일부 케이블을 땅바닥 아니면 데크가 아닌 곳에다가 묶어 버리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게 먼 기럭지까지 케이블이 잡고 있죠. 그러니 경관장도 늘어날 수 있고 걷어에 들어가는 강제량도 줄일 수 있어요. 걷어에다 묶으면 걷어가 튼튼해야 되겠죠. 근데 걷어에다 묶지 않고 다른 데다 묶으니까는 걷어가 당연히 튼튼하지 않아도 되겠죠.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이게 이제 뭐가 예를 드느냐 그랬더니 이게 이제 충력 부분이에요. 원래 이제 요 부분 그쵸? 요 부분이 없다 그러면은 타정식 요 묶는 부분이 없다 그러면 일반 사정교라 그러면은 이 축방향 이 주탑을 전부 다 눌러버려요. 이 케이블에 의해서. 그러면은 충력이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쵸? 근데 일반 자정식이 되겠죠. 근데 요거를 이제 여기다 묶고 보니까 주탑에 대한 컴프레션이 없어지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텐션이 중간에 이제 생기게 되는. 텐션이 생기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이 가운데 부분이 보통 이제 FCM을 이용해서 이제 사정교를 하는 게 많은데 이 가운데 부분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컴프레션이 아니니까 텐션이니까 텐션에 따른 키 세그먼트 연결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 그게 이제 일부 경관이 길어지니 그 부분에 대해서 온도를 활용해서 키세그 폐합하는 검토 방법이 예전에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그게 사실 문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교가 그래가지고 이제 주탑 사이 경관장이 긴 거 만드는 게 어려운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내용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런 내용 저처럼 이거는 전부 다 공학적으로 완벽하게 쓰는 건 사실은 어려울 수 있어요. 다만 요 형태 2번에 대지모 2번에 들어간 요 형태만 제대로 썼어도 요 답은 좀 제대로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섬유 강화 폴리머 보강금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 그랬더니 보통 우리 철근 쓰죠. 근데 얘는 보강근이래요. 철근인데 철근에는 뭐 주철근, 전단철근, 나선철근, 온도철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보강근으로 쓰는 거래요. 어쨌든 보강할 때만 쓰는 철근인가 봐요. 같이 근자네. 그죠? 근데 뭘로 만들었냐 그랬더니 섬유 강화 폴리머래요. 기존에는 철인데 얘는 섬유 강화래. 보니까 파이버래네. 레인포스드 폴리머인데요. 이 부분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자재만 좀 바뀐 거예요. 똑같이 철근이에요. 그죠?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약해요. 그럼 보강근으로밖에 쓸 수 없겠죠. 주근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일반 철근과 섬유 강화 폴리머 보강근의 특징 비교 뭐 이런 거 쓰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 물어본 게 왼쪽에 와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섬유 보강 보강근이 되겠고요. 일반 철근이 된다 라고 했을 때 사용 목적으로 보니까는 주철근, 전단철근 외 전부 다 쓸 수 있는 거죠. 일반 철근은. 근데 섬유 보강근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전단철근 전단철근 외 보강용으로만 이제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걸 썼을 때 이제 장점과 뭐 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한 대로 묶어서 그냥 특징으로 이제 묶어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섬유보가 FRP에 대한 뭐 그런 거에 보관권을 쓴다 그러면은 뭐 자중이 저감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중이 감소가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붕괴에 대해서 그 생하중 부분이 좀 부담을 덜 가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거꾸로 쓰면 되겠죠. 자중 증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원하는 형상으로 막 그냥 막 찍어낼 수 있을 거예요. 틀만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플라스틱이니까, 그죠? 그래서 형상이 자유롭다. 그래서 가공비 별도가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벌써 몇 줄 쓸 수 있겠네요. 이 용어 답안에서는요, 벌써 이렇게 네 줄이 들어왔어요. 뭐 쓸 수 있다 그러면은 뭐 네 줄, 다섯 줄은 마음 먹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금방 할 수 있으니까는 요거 정도만 들어왔어도 조금 더 자유롭게 뭐 칸을 다 만들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권의 부단수 공법. 저번 시험도 그렇고요. 이게 상하수도 좀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어디로 튈지 잘 몰라서 튀다 이제는 이제 부단수로 썼네요. 부단수 공법은 실제로 현장에서 부단수를 해보신 분들이 정확하게 알거든요. 이 상하수도 문제가 좀 그래요. 그렇게 어려운 공사는 아닌데 이게 실제로 해봤어야지 잘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아쉽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좀 아쉽다. 상수도가 이제 쌍라인이 있으면요, 바이패스 중간에 연결하는 게 있는 거예요. 바이패스가. 그러면은 한쪽 라인을 보수해도 다른 쪽 라인으로 물이 흘러가게끔 할 수가 있겠죠. 이거 이제 부단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현장에 가니까 쌍라인이 아니라 싱글 라인만 있는 거예요. 싱글이에요. 이미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옆구리에 구멍을 뚫어서 다른 쪽으로 물이 흘러가게 관을 꽂는 거다. 그러면 내 옆구리에다가 빨대를 뚫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이 질질질질 나오게 한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근데 그냥 빨대를 이렇게 딱 꽂으려고 구멍을 딱 뚫어서 그러면 물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물이 콸콸콸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물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주 갈로를 잠그면 되지 않냐. 그거는 이제 단수공법이 되겠고요. 잠그지 않고 구멍을 뚫었는데도 물이 안 새게 조치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부단수 청공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단수 청공기에다가 제수변이라 해서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이제 수도꼭지죠. 그거를 이제 달아버리면 되는데 그걸 달아버리면 이제 부단수 공사가 끝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이런 건 뭐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안시설에서 복합 방호 방식, 뭐 어려운 말 같은데요. 쉽게 얘기하면 항만 시설물 부식 방지 방법이에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거 복합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전기 방식이라든지 도장이라든지 염해 강한 콘크리트 등등 뭐 그런 부분들 이제 같이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확장 레이어 공법 이미 107회 시험 출제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뭐 문제 자체에 롤러 다진 콘크리트 중력 때문에 확장 레이어 공법. 그래서 기본 일반적인 그 RCCD에다가 확장 레이어 이제 공법이 이제 들어간 건데 이제 끝부분에 더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사실 그것까지 몰라도 돼요. 그냥 RCCD만 쓰고 나오셔도 돼요. 점수 나와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많은 걸 생각하고 너무 많은 걸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이제 뭔가 좀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긴 한데요. 문제처럼 보이긴 한데 잘 보니까 롤러 다진 콘크리트 중력 댐 여기까지만 읽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까지만 읽으니까 그냥 RCCD 쓰고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CCD를 써도 내용은 그냥 RCCD를 써도 점수는 충분히 나올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제가요 예전에 이제 시험 봤을 때 ILM을 써야 되는 게 아니라 FSLM을 써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냥 ILM 내용을 다 쓰고 났어요. 그래도 점수 나왔는데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편하게 좀 생각하셔가지고 답안지 써도 되니까 너무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마음 편하게 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를 골라서 쓸 수 있는지 한번 봐볼까요? 그래서 잠깐 보니까 우리가 요거 이제 쓸 수 있으시겠네요. 그죠? 용접 팽창, 분적도 여기까지도 아주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쓰시고요. 그리고 요거까지는 아주 편안하게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그죠? 그래서 요거는 좀 되게 쉬운 문제 쪽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수업 시간에 하긴 한 건데, 아까 건설 통합 시스템, 이거 했죠. 그죠? 설명 드렸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하긴 했는데, 그나마 조금, 내가, 어렵게라도 뭔가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쓸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제 표시를 할 수 있는 게 뭐 5번, 뭐 8번, 10번, 뭐 이렇게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정도는 이제 무난하게 이제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면 6번이나 7번이나 9번이나 10번 중에서 뭐 골라서 쓰시면 되는데 아마 저 같았으면은 저는 이제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더 많이 했었겠죠. 그리고 뭐 강의를 하면서 조금 더 많은 지식을 쌓였겠죠. 그래서 뭐 쓸 수 있겠지만 여러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말이 되든 안 되든 상수도 관해 부단수 공법 아니 부자를 썼으니까 단수가 아니라는 거잖아. 요것만 이제 생각한다 그러면은 뭔가 맞고는 나올 수는 있을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10문제 쓰는 게 어려운 문제 같진 않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1에 비해서 122의 1교시는 그나마 조금 좀 쉬운 편이었고요. 쓸 수는 있게끔 문제는 출제가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2교시, 3교시, 4교시도 열심히 시험을 보시고요. 그리고 학원에서 조금 웃을 수 있게끔 그렇게 오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